안녕하세요. 저는 62살의 나이에 현재 요양을 하고 있는 여자입니다. 언제 세상을 떠날지 모를 정도로 몸이 좋지 않은 편입니다. 나이가 어느 정도 있다 보니 제가 가지고 있는 병이 좀 더디게 진행이 되고 있긴 하네요. 그래서 남은 인생 좀 더 여유 있게 주변을 하나하나 정리해 나가고 있습니다. 사람이 살면서 제일 서러운 게 아픈 거라고 하던데 그 말이 맞는 것 같아요. 남편도 세상을 먼저 떠나고 홀로 남겨진 상태에서 질병은 저에게 많은 괴로움을 주고 있습니다. 병원에서 처방받은 진통제를 먹으며 버티고 있지만 제 몸에서 진통제에 대한 면역이 생겼는지 최근 들어 약이 잘 듣지 않는 걸 알게 되었고 결국 먹던 약보다 좀 더 강한 약을 처방받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몸에서 안 좋은 신호를 계속해서 보내고 있지만 참을만 해요. 몸이 좋지 않은 와중에 그나마 손가락은 움직일 수가 있어 그동안 제가 살아온 흔적을 남겨두는 것도 좋을 것 같아 사연 신청하게 되었어요. 제 글을 들어주시고 많은 의견 남겨주시면 남은 인생 살면서 여러분들의 댓글 하나하나 보며 살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그동안 정말 열심히 살았다고 자부할 수 있을 정도로 단 한 번도 쉬지 않고 달려왔었어요. 앞전에 말씀드렸듯이 남편이 먼저 세상을 떠났었기 때문에 경제적인 부담은 당연시 저에게 돌아왔고 입에 풀칠은 해야 되니 어떤 일이든 가리지 않고 했어요. 그리고 그 기간이 오래되면서 피로가 많이 누적이 되었는지 몸에서 이상 증상이 하나둘 발견되기 시작했고 어느 정도 쉬면 좋아질 거라 판단돼 사정을 얘기한 뒤 처음으로 일을 쉬게 되었습니다. 아들 결혼까지 시키고 좀 쉬어도 되는데 1살이라도 젊었을 때 조금이라도 벌어놔야 노후도 대비할 수 있어서 욕심을 냈던 게 화를 불러일으킨 것 같았어요. 그동안 힘들게 달려온 만큼 몸에서 더 이상은 버티기 힘드니 조금은 쉬었다 가라는 신호인 것 같아 마음의 여유를 가지고 밀린 집안일도 하며 집에서 쉬고 있는데 제가 걱정이 되었는지 아들과 며느리가 찾아왔어요. 어머니, 괜찮으세요? 그래서 제가 뭐라고 그랬어요. 몸 관리에 신경 좀 쓰라고 했잖아요. 병원에서는 뭐래요? 아직 병원에 가지는 않았어. 병원 가봤자 돈밖에 더 나오겠니? 그냥 지금처럼 집에서 쉬다 보면 괜찮아질 거야. 그러지 마시고 미리미리 병원 다녀오세요. 돈 조금 아끼려다가 순식간에 많은 돈이 훅 나갈 수도 있다고요. 그때 돼서 저희한테 손 벌리시게요? 지금 이 문제는 어머님만 생각하시는 게 아니라 가족의 전체의 경제 상황에도 영향을 끼칠 만큼 중요한 일이라고요. 나이가 먹으면 먹을수록 당연히 몸에 이상 반응과 질병이 자주 오니까 가라고 하는 거예요. 괜히 돈 문제 때문에 서로 얼굴 붉힐 필요는 없잖아요. 제가 하는 말 서운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현실을 잘 판단하시라는 말인 거 잘 알고 계시죠? 그리고 앞으로 용돈은 저번에도 말씀드렸듯이 드릴 수 없다고 얘기했었죠? 저희도 먹고 살기 바쁜 상황인데 일일이 챙겨드릴 수가 없어서 내린 결정이니까 이해해 주실 거죠? 나가서 먹는 것도 돈 나가는데 집에 뭐 먹을 거 없어요? 며느리는 제가 몸이 좋지 않다는 것 하나 때문에 상당히 예민해진 상태였어요. 큰돈이 나갈까봐 걱정을 하고 있었고 그런 불안한 마음 이해 못하는 거 아니었습니다. 임신 초기라 앞으로 태어날 아이를 위해 더 많은 돈이 필요하니 제가 불편한 존재가 되었던 것 같았고 아들과 결혼하고 나서 정말 달라진 며느리의 모습에 조금 서운하긴 했었어요. 저를 걱정해 주기보단 돈이 나갈까봐 더 큰 걱정을 하고 있으니 한숨만 나오게 되더라고요. 그렇게 저희 집에서 냉장고에 있는 반찬들 대충 꺼내 아들과 알아서 밥 차려 먹었고 밥 다 먹자마자 시계를 바라보더니 아들에게 눈치를 주기 시작했고 저희 집에 와서 딱 밥만 먹고 가겠다고 할 때 확실히 알 수 있었습니다. 절대 돈 안 빌려줄 테니 큰 병이 생기면 알아서 처리하라는 말인 걸 확실하게 알 수 있었고 설거지도 하지 않고 식탁에 널브러진 반찬을 보니 저도 사람인지라 짜증이 올라왔습니다. 임신한 몸이라곤 하지만
시애미를 너무 물로 보는 것도 기분 나빠서 정밀검사 받으러 병원을 찾았어요. 며느리한테 기분 나쁜 말 듣지 않으려면 조금이라도 일찍 서둘러야 할 것 같았어요. 그렇게 찾은 병원에서 검사를 받게 되었고, 오랜 기간 검사 후 진단 결과가 나와 다시 병원을 찾으니 의사가 저를 보며 심각한 표정을 하고 계셨고, 그리고 듣게 된 사실은 충격적이게도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몸은 더 많이 망가져 있었어요. 마음의 준비를 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지금 황달도 보이시네요. 전반적으로 몸이 많이 힘드셔서 피곤하시다고 하셨죠? 아무래도 종양이 담도에서 십이지장으로 이어지는 부분을 폐쇄하게 되면서 담즙의 흐름이 막히다 보니 혈액 내에 빌리루빈이라는 물질이 많아지게 되면서 생기는 증상입니다. 거기에다 지금 체중도 많이 감소하셨고 이 정도까지 버티고 계셨다는 건 정말 자기 몸을 혹사시킨 것 같네요. 일찍 오셨으면 그나마 조기 치료는 가능했을 것 같은데 지금은 손쓸 방법이 많이 없습니다. 담도암이 다른 질병과 달리 진행이 많이 된 상태에서 거의 찾아오시기 때문에 조기 진단이 매우 어려운 병 중 하나인데요. 지금 환자분 상태는 다른 장기에도 전이가 많이 되어 있는 상태라 항암 치료를 한다고 해서 완치는 거의 불가능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도 꾸준하게 치료를 받으시면 암세포의 성장을 어느 정도는 막을 수 있으니 지금이라도 서둘러 입원하시는 게 좋을 것 같네요. 사람 일이라는 게 아무도 모르는 거잖아요. 좋은 결과가 찾아올 수도 있기 때문에 지금은 고민할 때가 아니라 환자분의 생존 기간을 연장하는데 전부 쏟아 부어야 합니다. 충격적인 진단 결과에 어떤 말도 할 수가 없었고, 제 몸 안에서 일어나고 있는 반응들이 피곤해서 생기는 증상이 아니라 몸속에서 자라고 있는 암 때문에 이상 증상을 보였다는 게 받아들이기가 너무 힘이 들었어요. 그리고 이 문제를 아들에게 어떤 식으로 설명을 해야 할지도 막막했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동안에도 앞이 캄캄했고, 제가 병원에 다녀온다는 걸 알고 있었던 아들이 저에게 먼저 전화를 걸어왔어요. 떨리는 손으로 통화 버튼을 누르자마자 저도 모르게 눈물이 흘러버렸고 아무 말도 할 수가 없었어요. 그런데 오랜 기간 같이 살아와서 그런지 아들은 좋지 않은 분위기를 금세 느꼈고 집으로 가겠다며 전화를 끊었습니다. 버스에서 내려 천천히 걸어가고 있는 도중에 인생의 허무함을 느끼며 그동안 무얼 위해 이렇게 열심히 살아왔는지 분하기만 하더라고요. 이제 삶의 여유를 찾고 천천히 남은 인생 즐기며 보내려고 했는데 그런 여유도 용납되지 않는 제 자신이 싫었습니다. 꾹꾹 눌러왔던 감정이 침묵만 흐르는 집안을 시끄러울 정도로 울리게 만들었고 한참 동안 눈물을 흘리고 있던 그때 아들이 급하게 집으로 들어왔어요. 며느리도 많이 놀랐는지 병원에서 뭐라고 했냐며 물어보더라고요. 침착하게 설명을 하려 했지만 진정되지 않는 슬픔이 말도 제대로 나오지 않게 만들고 있었어요. 눈물만 흘리지 마시고 무슨 일인지 알려주셔야 저희가 어떤 식으로 도와드릴지 계획을 할 거 아니에요. 병원에서 뭐라고 하는데요? 담도암 말기라는 진단을 받았어. 그동안 내가 너무 미련하게 버티고 있었대. 지금은 손을 쓸 수 없을 정도로 심각해진 상태라고 얘기하더라. 마음의 준비를 해야 된다며 얼마 남지 않은 기간 주변 정리부터 하고 혹시 모르니 최대한 서둘러 병원에 입원하고 항암 치료 받으면 어느 정도 암세포를 억제할 수 있다고는 하던데 꼭 그렇게까지 해야 하나 싶다. 아우, 제가 뭐라고 그랬어요. 병원 좀 가보라고 예전부터 입이 닳도록 말했었는데 제 말은 무시하고 듣지 않더니 꼴이 이게 뭐예요? 말기면 앞으로 살 날 얼마 남지도 않았는데 굳이 입원해서 항암 치료 받을 필요 없는 거 아니에요? 어머님 몸 건강한데 무슨 보험이냐고 그 돈 납부하는 것도 아깝다며 지금까지 보험 들지 않았잖아요. 그렇게 보험 들어야 한다고 얘기했었는데 그것도 괜찮다는 말만 하더니 결국 이렇게 일이 벌어지고 말았네요. 그냥 현실을 받아들이시고
주변 정리하면서 이 세상과 마무리하셔야죠. 어쩌겠어요. 제가 하는 말 서운해하지 마세요. 저는 누누이 말했었다고요. 금전적인 도움은 드릴 수 없으니 어머님이 벌어놓으신 재산 가지고 치료를 하던 전부 팔고 저희를 주던 결정하셨으면 좋겠네요. 저희 보고 절대 보살펴달라는 말은 하면 안 되는 것도 잘 아시죠? 저 임신했고 제 남편도 지금 한창 회사 일이 바쁠 시기라서 시간 낼 수 없어요. 모든 건 어머님이 알아서 준비하시고 진행하셨으면 좋겠네요. 한 번 더 말하지만 돈은 절대 안 돼요. 내가 너한테 돈을 달라고 한 적이 있니? 용돈 준 거? 그거 고작 3개월이었잖아. 그리고 10만 원뿐이 더 돼? 너희한테 내가 언제 손 벌린 적이 있냐고. 그런데 말을 꼭 그렇게 해야 되는 거야? 정도가 있어야지. 시애미한테 막말이 심하잖니? 결국 돈 때문에 며느리와 한바탕 하게 되었고 환자를 상대로 잡아먹으려고 난리를 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아들은 앞으로 어떤 식으로 해야 할지 고민하고 있었고 며느리는 심술 가득한 표정으로 스트레스를 많이 받았는지 배만 만지고 있었어요. 그렇게 한참 동안의 대화를 주고받으며 아들이 내린 결정은 일단 병원에 입원하는 걸 생각했고 며느리는 저를 바라보면서 말도 안 된다고 난리치기 시작했어요. 병들어 뒷바라지하고 세상 떠나면 그만이지만 남은 사람은 앞으로도 평생을 살아야 하는데 경제적인 부담만 커지고 빚까지 떠안게 되면 그땐 어떡할 거냐고 화를 내고 있었어요. 세상 떠난 사람은 살아있는 사람의 고생을 모른다며 금전적으로 지원을 해주는 걸 원하지 않았습니다. 서로 조율되지 않은 상태로 아들과 며느리는 집으로 돌아가게 되었고 생각할 시간이 필요했어요. 그렇게 얼마의 시간이 흐르자 아들과 며느리는 다시 찾아왔고 저에게 제안을 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저도 그 제안을 받아들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어머니, 제가 집에 돌아가서도 정말 많이 고민하고 아내와 함께 오랜 시간 대화를 해봤는데요. 항암 치료를 한다고 해서 온몸에 전이가 된 지금의 상황이 좋아진다는 보장이 없잖아요. 암세포를 억제하기만 할 뿐 그 기간을 연장하는 것 뿐이니까. 그렇게 하느니 차라리 돌봄 서비스를 받아보는 건 어때요? 어머니가 가지고 있는 재산 전부 치료비로 사용해도 모자랄 정도로 금액이 많이 나가요. 그런데 좋아지면 희망이라도 있으니 시도해 보겠지만 의사도 마음의 준비를 하는 게 좋다고 했었다면서요. 그러니까 제 말대로 보호소에서 지냈으면 좋겠어요. 제가 알아보니까 호스피스 병동이라고 해서 말기암이나 암종을 앞둔 환자분들을 보살펴주는 곳이에요. 요양원보다는 병원 같은 곳이라 어느 정도 치료도 받을 수 있으니 제 말대로 그렇게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저도 이런 말을 어머니께 꺼내야 한다는 자체가 정말 곤욕스럽고 많이 힘드네요. 정말 오랜 시간 대화 끝에 결정한 거니 토달지 말고 움직이세요. 어머님 재산으로 충분히 지낼 수 있으니까요. 자주 왔다 갔다 할 테니까 걱정하지 마시고요. 별일 있겠어요? 솔직히 집에 있는 것도 돈을 절약할 수 있으니 좋은 방법이긴 한데 그렇다고 기본 치료도 받지 못하면 고통스러우니까 거기 가셔서 도움을 받았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너희들이 밤새 고민하고 결정 내린 게 나를 빨리 세상 떠나게 하려고 계획하고 있는 거잖아. 내가 그것을 모를 것 같아? 지금 내가 임종을 앞두고 있니? 사람 일이라는 게 한 치 앞도 모르는 건데 너희들은 어떻게 된 게 나를 내치려고만 생각하는 거야? 내가 가진 얼마의 재산이 병원 치료비로 한 번에 나갈까봐 그게 싫은 거야? 나는 지금 충분히 혼자 할 수 있는 것들도 많고 약 먹으며 잘 버티고 있다. 그런 곳은 가지 않을 테니 너희들도 더 이상 찾아오지 마라. 이 문제로 다시 한번 얼굴을 붉히게 되었고 아들과 며느리는 자기들이 결정한 대로 제가 따라주길 원한다며 난감해하고 있었고 저는 더 이상 둘의 의견을 듣고 싶지 않아 밖으로 내쳤습니다. 그런데 그 순간 몸이 좋지 않던 게 극도의 스트레스를 받게 되면서
더욱더 큰 고통을 동반하게 되었고 결국 배를 움켜쥐며 일어나지 못해 힘들어하고 있었습니다. 아들은 119에 신고를 한 뒤 응급실로 향했고 얼마의 시간이 흐른 건지 정신을 차리고 깨어나자 병실에 누워 있었습니다. 그리고 고개를 돌려 옆을 바라보니 아들과 며느리는 병원이 떠나갈 정도로 다투고 있었어요. 아마 저 때문에 더욱더 그런 것 같아 한숨만 나왔습니다. 사람이 왜 이리 줏대가 없어? 좀 제대로 하면 안 돼? 우리가 돈이 많은 것도 아닌데 왜 치료를 받게 해줘야 하냐고. 당신은 어머님만 생각하고 뱃속에 있는 아이와 나는 전혀 신경 쓰이지 않나 봐. 내가 이래서 홀어머님이 싫다고 한 이유라고. 나중에는 전부 짐덩어리일 뿐이잖아. 도대체 우리한테 해준 게 뭐야? 워낙 가진 게 없으니 도와주셔도 티도 안 나는 거잖아. 세상 떠나기 전에 무슨 고집을 저리 피우는 건지. 저 몸으로 이 세상에서 아직까지 미련이 남아있는 것 보면 정말 살고 싶긴 한가 봐. 그만 좀 하지. 그래도 우리 어머니인데 말이 좀 심한 거 아니야? 나는 뭐 마음이 편한 줄 알아. 너 의견도 들어줘야 하고 어머니 의견도 나는 들어줘야 한다고. 그게 얼마나 스트레스를 받는지 알아? 요즘 일이 손에 잡히지도 않는데 당신까지 그러는 건 내가 돌아버리길 바라고 그러는 거야? 우리 지금 지켜야 할 선을 충분히 넘은 것 같은데 이제 그만하자. 뭘 그만해? 내가 틀린 말 했어? 왜 말을 못해? 거봐, 내 말이 다 맞는 거잖아. 그런데 이제 와서 효자인 척을 해? 당신도 돈이 필요할 때는 어머님한테 전화해서 그동안 모으신 거 싹 털어갔으면서 나만 죄인 취급하네? 어려운 결정이라도 현실을 받아들여야 할 때도 있는 거야. 그러니까 내일 당장 호스피스 병동으로 보내라고. 여기 병실이 지금 얼만지 알아? 둘의 심각한 대화는 저로 인해 위태로워지기까지 했어요. 그래도 처음에는 둘이 행복하게 잘 살아가고 있는 모습이 보기 좋았는데 환경이 바뀌면서 아들과 며느리는 점점 벌어지게 되었어요. 그런 모습을 보니 더 이상은 안 되겠다 싶어 아들을 불렀고 호스피스 병동으로 옮겨지게 되었습니다. 병동에 도착하자마자 눈에 띈 건 환자들이었어요. 저도 조금 있으면 저 사람들처럼 될 거라는 불안감에 몸이 떨리기 시작했고 긴장을 하고 있는 저를 보며 아들은 제 손을 잡아주었습니다. 그리고 자주 오겠다는 말을 끝으로 저에게 등을 돌렸고 그 모습을 보고 있던 저는 결국 오열을 하고 말았어요. 적응되지 않는 분위기 속에 하루하루 버티며 지내고 있었고 의사는 저에게 통증을 완화시켜주는 약을 새로 만들어 건네주었습니다. 아무래도 점점 안 좋아지는 몸 상태 덕분인지 잠을 많이 잘 수 있었어요. 그리고 거의 매일 수면제를 투여하기 때문에 통증과 신체적인 증상들이 완화가 되었어요. 진통제도 제가 먹던 거와는 다른 약이었고 그곳에서는 세상을 떠날 준비를 하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저도 그 중에 한 명으로 포함이 되어 있었죠. 그나마 몸이 덜 아픈 사람은 저 말고는 없었어요. 그래서 낮에는 좀 자유롭게 움직일 수 있었고 아들과 며느리는 주말만 되면 찾아와서 몸 상태에 대해 담당 주치의에게 물어보며 진행 상태에 대한 상황 설명을 들었습니다. 며느리는 제가 병동에 있는 것조차 마음에 들지 않았는지 한숨만 푹푹 내쉬었고 그런 모습을 지켜보고 있던 저는 결국 며느리를 향해 감정을 터뜨리고 말았네요. 왜? 여기도 마음에 안 드니? 그냥 산에 가서 조용히 세상 떠나는 걸 원하는 거야? 네가 말한 대로 전부 이어져 오고 있는데 또 뭐가 문제니? 나 때문에 병동에 나가는 돈이 아까운 거야? 뭐든 어느 정도 적당히 해야 되는 거야. 그렇지 못하면 좋은 말이 나갈 수 없는 거잖아. 돈만 밝히다가는 나중에 네가 되려 당하게 된다. 나는 여기에서 하늘로 떠날 때까지 붙잡고 있을 테니까 너는 너 위치에서 최선을 다하거라. 그렇지 않으면 우리 아들과 이혼시킬 줄 알아. 알겠어? 제가 뭐라고 했어요? 저는 한숨도 못 쉬나요? 별걸 가지고 생사람 잡지 마요.
저도 다 계획이 있어 움직이는 거니까 어머님은 치료나 잘 받으세요. 저희 집안 돈 관리를 제가 하기 때문에 당연히 신경이 쓰일만 하죠. 며느리는 자신의 말을 뱉으면서도 주변의 분위기에 위축이 되었는지 빨리 밖으로 나가길 원하고 있었어요. 제 눈치를 살피고 있던 아들이 다음에 다시 오겠다며 몸조리 잘하고 있으라고 하길래 아무 말 없이 아들의 뒷모습을 보며 손 흔들어 주었습니다. 그렇게 며칠의 시간이 흐르는 동안 의사는 제가 고통스러워하지 않게 최대한 많은 걸 신경 써 주었고 조금은 심적으로 안정을 찾을 수 있었어요. 그런데 아들이 늦은 밤 누워서 눈을 붙이려 하자 고개를 내밀며 찾아왔고 저를 보더니 눈물을 흘리고 있었어요. 제가 할 수 있는 말은 울지 말라는 말뿐이었고 엄마인 제가 아들을 위로해 줬어요. 아들은 한참 동안 아무 말 없이 제 손을 잡으며 눈물을 흘렸고 한참 동안 쏟아내고 진정을 찾았는지 입을 열었습니다. 어머니, 죄송해요. 저를 이렇게 멋진 아들로 키워주셨는데 저는 어머니를 이런 곳에서 지내게 해줄 수밖에 없다는 게 너무나 가슴이 아픕니다. 저도 성격이 좋은 편은 아니지만 엄마가 저를 위해 얼마나 많은 고생을 했는지 잘 알고 있어요. 그래서 더욱더 마음이 아픈 것 같네요. 집보다는 많이 불편하시죠? 요즘 몸은 좀 어때요? 점점 더 안 좋아지고 있어요? 내가 나이가 있으니 증상이 아주 천천히 진행되는 것 같구나. 여기도 사람 사는 곳인데 똑같지. 집에 있는 것보다 지금이 훨씬 좋은데 혼자 있는 건 쓸데없는 생각이 많이 들잖니. 그래도 여기 있으면 말 붙일 수 있는 분들도 계셔서 심심하지 않게 지내고 있다. 엄마는 너를 위해 인생을 바친 건 맞지만 그걸 후회한 적은 단 한 번도 없어. 나는 우리 아들이 내린 결정들이 잘못됐다고 생각하지 않아. 다 큰 성인이고 너도 앞으로 오랜 기간 살아가야 하는데 얼마나 걱정이 많겠어. 엄마가 여기 있는 게 너한테 더 많은 도움을 줄 수도 있는 거야. 그렇게 생활하며 하루하루 지내다 보니 어느새 적응했는걸. 마음 아파하지 말고 이제 그만 울거라. 사람은 언제나 왔으면 떠나야 되는 거야. 그러니 너도 지금의 삶을 소중히 생각하고 가족과 함께 잘 지냈으면 좋겠다. 며느리의 마음도 이해 못하는 거 아니다. 너희가 부유하지 않기 때문에 금전적으로 많은 부담이 되겠지. 그래서 며느리가 더 예민하게 나온 걸 수도 있어. 내가 병이 생기기 전에는 그래도 관계가 그리 나쁘지는 않았잖아. 내가 이 세상을 떠나면 며느리도 다시 예전처럼 가정에 충실하며 잘 살 거니 그때까지 힘들어도 조금만 참아라. 엄마가 봤을 때는 정말 시간이 많지 않은 것 같구나. 내 아들, 그동안 잘해주지 못해 미안하고 사랑한다. 아무리 못난 아들이라고 세상을 떠날 준비를 하다 보니 잘못된 행동을 해도 용서가 되더라고요. 모든 것들이 좋은 기억으로 남았으면 좋겠고 저 또한 미련 없이 떠나고 싶어 아들에게 좋은 말만 해주었어요. 그렇게 한참 동안 대화를 하고 아들은 자리에서 일어나 다음날 다시 오겠다며 집으로 돌아갔고 얼마의 시간이 흐르고 졸음이 쏟아져 눈을 붙이려는데 병실 문을 여는 소리가 들려 살며시 눈을 떠보니 담당 주치의가 들어오더라고요. 별일 없는 걸 확인하면 다시 나가는 편인데 이상하게도 나가지 않고 그 자리에 그대로 서 있길래 뭔가 이상함을 감지하던 찰나 링거에 무언가를 투여했고 수면제인 것 같아 신경 쓰지 않는데 희미하게 낯익은 목소리가 들려 정신을 차리고 고개를 돌리는 순간 집에 간다던 아들이 고개를 내밀고 있다가 저와 눈이 마주쳤어요. 잘못 봤나 싶어 아들 이름을 부르려고 하는데 병실 문을 나가고 있던 담당 주치의가 마스크를 내리며 말을 하는 순간 제 팔에 꽂혀있던 링거를 뽑고 말았어요. 며느리와 아들이 제가 자고 있는 줄 알고 저 몰래 무언가를 계획하고 있었고 의사 가운을 입은 며느리를 보고 있는 아들의 얼굴이 하얗게 질린 상태로 일처리는 잘 끝났냐며 물어보고 있었습니다. 충격적인 장면들에 병실 문을 활짝 열었고
저와 마주친 의사 가운을 입은 며느리와 아들이 기겁을 하며 도망치기 시작했어요. 링거에 어떤 걸 주입한 건지 모르는 상태라 두 놈들의 행동이 너무 무서웠어요. 급하게 간호사에게 경찰을 불러달라고 요청했고 얼마 지나지 않아 두 놈들은 제 앞에 무릎을 꿇게 되었습니다. 병원은 난리 난 상태로 떠들썩했어요. 그 이유는 며느리와 아들은 도저히 용서를 받을 수 없는 행동을 저질렀고 도대체 왜 그렇게까지 해야 했는지 이유를 들어야만 했습니다. 그리고 그 이유는 저를 오열하게 만들었어요. 어머님이 사용하고 계신 병실이 자리가 없어 2, 3인실 사용하고 계시잖아요. 그 돈이 얼마인 줄 아시잖아요. 치료비까지 해서 거의 100만 원 정도 비용이 매달 발생하는데 생각보다 너무 진전이 느린 것 같아 이런 행동을 저질렀네요. 저희가 정말 순간적으로 정신이 나갔었나 봐요. 매달 100만 원이 나간다고 생각하니 그 돈이 너무 아까웠어요. 어머님 오래 살지 못한다고 했는데 지금 3달 정도를 버티고 계시잖아요. 정말 잘못했어요. 용서해 주세요. 그깟 100만 원이 아까워서 이런 짓을 저질렀다고? 너희가 그러고도 사람이야? 네가 얼마나 우리 아들을 질복 갔으면 이런 행동들을 할 수 있었을까? 내가 한평생 아들 뒷바라지하며 살아왔는데 이 모든 게 헛수고였다는 게 너무 마음이 아프다. 너희가 한 행동은 절대 용서받을 수 없을 것 같다. 내가 세상 떠날 날 얼마나 남았다고. 그걸 못 참고 돈 나가는 것도 아까워 이런 식으로 심각한 상황을 만들어? 아들, 너는 엄마한테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거 아니야? 내가 널 그동안 어떻게 키웠는데? 죄송해요. 저희가 잠시 정신이 나갔었나 봐요. 돈이 급해서 이런 결정을 하게 되었어요. 제발 용서해 주세요. 당신이 시킨 짓이잖아. 나한테 모든 걸 지시해놓고 자기는 피해자인 것 마냥 지금 연기하는 거야? 너 어머님 돌아가시면 장례도 안 치르고 바로 화장해 버린다고 얘기해놓고 완전 이중적인 얼굴을 보여주고 있네. 내가 다 소름 돋는다. 둘의 감정이 격해지면서 제가 모르고 있던 말들이 쏟아져 나왔어요. 결국 모든 건 돈 문제 때문에 생긴 일들이었고 며느리가 링거에 투여했던 건 수면제였습니다. 제가 너무 힘들어할 때 맞는 수면제의 기준치를 훨씬 넘는 양을 준비했던 거였고 제가 영영 깨어나지 못하게 만들 작정이었네요. 결국 눈을 감기 전에 안 좋은 일을 겪게 되니 너무 마음이 아픕니다. 잘못된 일은 처벌을 받아야 한다는 게 대한민국 법이기 때문에 이런 일을 꾸미고 계획한 부분에 있어 법적인 처벌을 면하지 못했어요. 하지만 저는 두 사람을 용서했습니다. 얼마 남지 않은 기간 그냥 편하게 눈 감고 싶어요. 아무것도 기억하고 싶지 않습니다. 저에게 잘못한 문제들 외에 병동에서 저지른 행동들은 따로 처벌을 받게 되었고 지금 현재 저는 며느리와 아들의 얼굴을 안 보고 있습니다. 세상을 떠나면 그때는 찾아오겠죠. 장례를 치러야 하니까요. 며느리가 말한 대로 아들이 장례도 안 치르고 화장을 해도 어쩌겠어요. 저는 이미 세상을 떠난 상태인데 알아서 잘 하리라 믿겠습니다. 점점 안 좋아지는 몸을 느끼며 가까워지는 그날이 솔직히 두렵긴 합니다. 그곳에서는 마음 편히 지냈으면 좋겠네요. 마지막으로 아들에게 한마디 하고 싶어요. 그동안 엄마가 너에게 더 많은 걸 해주지 못해 그렇게 변한 것 같아 미안하다. 세상살이 돈도 중요하지만 사람과의 관계가 제일 중요하단다. 그게 재산이고 앞으로 너에게 많은 도움이 될 수도 있는 거야. 그러니 제발 엄마가 세상을 떠나면 앞으로의 인생 열심히 살길 바랄 뿐이다. 네가 사는 삶이 언제나 행복하길 바란다. 사랑한다 아들. 그리고 제 사연을 들어주신 여러분들, 몸 건강히 살아 숨쉬는 지금을 소중하게 생각하시고 몸 관리 잘 하시길 바랍니다. 건강을 잃으면 아무것도 남는 게 없습니다. 가족까지 떠나게 되는 이런 일들까지 생기니 항상 신경 쓰시길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